오늘 스트리밍 내용은 이렇게 유능한 라떼, 무능한 라떼 이렇게 하면서 직장인에게 비겁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그래가지고 한때 열심히 유행을 했던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라떼는 말이야. 실제 라떼는 말이야. 네, 여기서 라떼는 마리아 라는 식으로 이제 희화화를 한번 시켰고, 라떼는 마리아를 이렇게 영어로도 바꿔서 하고, 라떼 이퀄 홀스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희화화 시키는, 요새 또 정보화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빨리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표현을 다 봤는데, 여하튼 간에 이 라떼는 마리아 라고 하는 표현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의 시절에는 이러이러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전에 들어가는 어떤 인용구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과거 경험이나 무용담을 펼치기 전에 사용하는 인용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과거라는 것이 있고, 그 과거가 쌓여서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앞으로의 나라는 사람에게도 지금의 나 플러스 과거의 내가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라떼 한 진점은 갖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꼰대와 능력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직장인에게 비겁이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가 이기 때문에 이렇게 꼰대와 능력자라고 하는 거를 주로 직업적으로 해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꼰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국에는 나 때는 하고 너희는 하면서 니네는 편한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일종의 세상 좋아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생한 걸 이렇게 늘어놓는 성향이 되겠죠. 근데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마저도 사실은 말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직업적인 활용을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꼰대와 능력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꼰대와 능력자의 차이점은 내 경험이라는 것을 얼만큼 잘 쓰는가 또는 말만 하는가를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경험이라는 것을 쌓아가면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그 경험을 잘 쓰는 사람은 능력자가 된다. 반대로 경험을 열심히 쌓지만 그걸 직업적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러한 비겁의 유무가 어느 정도 판가름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그러면 경험에 해당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비겁이라고 하는데요. 왜 비겁이 경험이 됩니까? 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뭔가 활동하고 행동해 본 것으로서 식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식상, 우리가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사회 속에서 뭔가 내가 얻어가기 위해서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생제를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편 그러면 뭔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쌓여가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사회라고 하는 관성에 나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 행동한다가 식상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말해 내가 얻어오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은 관성을 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내가 취할 것을, 사회로부터 내가 얻을 것을 가져오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 결과로서 뭔가 자연스럽게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레 경험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비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명리학에서 경험에 해당하는 개념은 비겁이 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험을 그래서 잘 쓰는 사람은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험만 나열하는 사람은 꼰대가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오늘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경험을 잘 쓰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기 경험을 활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선택지가 1, 2, 3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선택지 중에서 3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선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겁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일전에 3번과 유사한 것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3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유리한 방법론에 대비하여 성과가 좀 미미했다. 그러니까 3번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2번을 선택하는 것이 성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라는 식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비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남들보다 한두 가지 경우에서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선택, 조금 더 성과 자체가 많이 나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천간에 만약에 비겁이 없다 그러면 경험 자체가 무용담일 뿐이지 실제 생활에 큰 영향력이 없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런 일도 했었고 이런 위기에 봉착했었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해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게 실무자였는지 아니면 본인이었는지를 잘 구분을 또 해주셔야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퍼포먼스 등을 보면 저 사람은 비겁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기보다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약간의 응용력이라는 것도 생기고, 축적되는 경험으로 인한 경험이 만들어주는 노하우 이런 것도 생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겁이 있다 그러면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지, 고려사항 이런 게 같이 떠오르는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천간에 비겁이 없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는 큰 영향력이 없게 된다. 천간에 비겁이 없는 사람은 경험을 직업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 비겁은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지지에 있는 비겁의 경우에는 이건 경험이 아니에요. 왜냐? 천간, 지지, 지장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천간은 우리가 의식이고 생각이다. 지지는 시간이고 공간이다. 지장간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만물,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지지에 있는 비겁이다 그러면 지장간을 포함해서 내 생각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비겁이라는 것의 정의는 일간이랑 오행이랑 음양이 음양은 다르든 같은 상관없고 오행은 같은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을 의미하는 것인 일간이 현현화된 것, 현실화된 것을 의미하는 게 지지에 있는 비겁이 돼요. 그럼 이거는 내 생각을 현실화시킨 거기 때문에 비겁이 현실화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현실화된 거, 그리고 내 경험이 현실화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현실화된 것, 또는 내 생각이 현실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다른 사람 혹은 나의 주관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요소, 그래서 일간이 근이 있다, 근황하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개인 주관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근이 어디에 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떻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주장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비겁이 있어요 그러죠. 주장한다 그러면 근황해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겁이 있고 근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비겁과 지지에 있는 비겁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지지 비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일간이 근황하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표현을 최소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40분 정도는 일간이 근황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겁이 다른 육신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될까라는 식으로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겁이 있는데 식상생재가 되어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이 낳은 성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식상이 행동하고 활동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그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생재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식상생재는 내가 활동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비겁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해본 경험이 있고 성과를 만들어내본 경험이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만약에 이해 그렇죠. 그래서 관인상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관이라고 하는 특정한 조직으로부터 인성이라는 걸 통해 그 조직에 특수한 권한을 부여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관인상생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해진 매뉴얼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어느 조직으로부터 뭔가 특수한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인상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아까 식상생재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특성보다는 주어진 매뉴얼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매뉴얼을 수행을 하다가 점점점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거는 비겁이 있을 때 그런 노하우가 쌓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관인상생의 구조를 갖고 있다 혹은 살인상생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비겁이랑 만났을 때는 나만의 노하우라는 것이 탄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관인상생과 비겁이 있으면 결국 나만의 노하우가 생긴다. 식상생재는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 본 결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최적의 루트야. 왜 우리 운전하실 때 보면 이렇게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내비에서 그러잖아요.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운전하다가 아니야, 이제 여기서 직진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임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식상생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해보고 그게 더 빨랐던 경험이 있으니까 비겁이 있으면 그래 이쪽이 훨씬 더 낫지라고 판단을 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